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로 가봅니까? 이번에는 경기도에 있는 양주로 갈 겁니다. 아, 양주. 예. 양주면은 저기 북쪽에 가까운 데죠? 의정부 위쪽이죠. 네네. 네, 양주에 있는 주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이 집은 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삼박한 네. 집과 다르게 뭐 네. 크게 문제 없이 아주 뭐 그냥 잘 풀린 집이고요. 아, 네, 그렇군요. 다행히도. 네. 제목에서 이곳에서 두 번째 집을 짓다는데 첫 번째도 있었단 뜻이에요, 저 근처에? 이 집이 특이하다기보다는 네. 드문 경우인데 자기가 살던 집이 있었고 네. 그 집을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으신 거예요. 중년에 두 부부가 있었고 네. 이제 장성한 아들이 하나 같이 셋이서 사는 집이었는데 네. 이제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데리고 사는 거였죠. 아, 그러네. 근데 이게 되게 사연이 재밌는 게 그 네. 중년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분이 네. 결혼을 할 때 거의 40년 전에 네. 결혼하면서 이 집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제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40년 된 집을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오. 오래된 집에 대한 그런 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보통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가서 처음 상담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빨리 부시고 이거를 싶다. 완전히 철거하고 완전히 이제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이제 집이 그렇게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 이렇게 고쳐짓는 방법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네. 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아, 뭐가 힘드셨구나, 네,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시집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인지 아니면 그 집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런 뭐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새로 싹 밀고 새로 짓게 된 두 번째 집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소름했던 게 네. 제가 집 이름을 생각하면서 물론 능내살롱이란 이름을 지금 지어놨지만 예명이죠. 네, 예명인데 그래서 여여를 제가 저게 산스크리트어로 여여라는 게 분별심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 본질을 보는 거란 뜻이더라고요. 예, 저게 예. 한국말이 아니지. 가요에 있는데 타타타랑 예.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여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또 네. 아주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인스타에 한번 봤는데 네네. 그래서 한번 다음에 만나면 말씀드려야지 했었는데 여여자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있구나. 그 지방에 꽤 약간 있구나. 펜션도 있고요. 아, 네.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 여여라는 게 아까 그게 불교 용어에도 있고. 네네. 이런 집이고요. 이렇게 그 드론 촬영이고 네. 이 동네가 되게 오래된 동네예요. 그러니까 양주다 보니까 네. 근처에 군부대도 있고 우측으로는 이제 재정비 구역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정신이 없는 집이죠. 주변이 네. 뭐가 많구나. 복작복작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집이 어떻게 바뀌었냐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화주택에서 목조주택으로 바뀐 건데 문화주택? 저 문화주택이 뭐냐면 네. 그 예전에 이런 집 사셔 보셨을 거예요. 그쵸, 한 번씩. 그쵸. 어렸을 때. 네. 그 지금 세대들은 거의 구경을 못했을 거고 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집을 주변 동네도 많이 있었고 네. 그 문화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60년대, 50년대 이제 그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런 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주택 공급 사업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70, 80년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 사진에 이제 응답하라 1988에서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요. 아, 맞아. 그 주인집이 1층에 살고 네. 저희 덕선이가 새 들어가지고 반지하에 사는. 그쵸.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불법이었죠, 사실. 하나의 단독주택에 두 가구가 사는 거니까. 1990년대 양성화된 게 다가구 주택이고요. 네. 네, 그 다가구 주택 전신이라고 보시면 그 법적인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이제 미니 2층이라고 했대요. 이게 두 개 층이긴 한데 한 개 층이 땅에 반 정도 묻힌. 그래서 미니 2층이라고 불렀고. 그러네요. 반지하가 있는. 예. 네. 그러니까 왜 문화주택이냐면은 근데 문화적으로 뭐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약간 문화인, 문화생활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이 당시에도 저런 그 건물의 외형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콘크리트 난간도 되게 멋들어지게 돌리고 전면에 그런 고딕인지 뭔지 예전 양식을 좀 써가지고 난간대도 만들고 네. 허세가 좀 가미된 중산층이 주로 사는 집이에요. 지금 아무나 살 수 없는 있어빌리티. 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문화라는 단어를 붙였고 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게 그렇게 약간 의미가 있는 거고 제가 요 자료를 찾다가
이게 같은 1988에 나온 그 동룡인의 집이래요. 네. 동룡인의 집이 배경이었는데 여기도 이 문화주택의 그 거의 비슷한 양식을 유형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근데 이게 최규하 전 대통령이 실제로 살았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마포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하가 살짝 걸쳐 있고 위에 1층이 있고 위에 저기 다락이 하나 있는. 네. 그 양주의 집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이 집은 그나마 다락이 약간 더 좀 활용도를 위해서 더 키운 상태였고 네네. 정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난간대, 콘크리트 난간대를 멋들어지게 돌리고 네. 그 당시에는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 집이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하니까 덕선이가 살던 반지하에 네. 지금 사람은 살지 않았는데 비가 오면은 거기에 반 이상이 물로 가득 찼대요. 수영장처럼. 웬일이야. 와. 이제 주택으로서는 거의 기능을 잃어버린 집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뒷면은 앞면과 다르게 그냥 적당히. 네. 왜냐하면 디테일을 보진 않으니까. 네네. 예, 그 당시에 성행했던 그 당시 문화주택을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짓는 프로젝트. 보이는 면만 딱 예쁘게 했구나. 네, 있어 보이게 하고. 네. 그런 집을 이제 40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아무 미련 없이 이제 철거를 하신 거고요. 네. 이제 여기가 설계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환경이었어요. 이제 도입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우측 큰 도로 옆으로는 택지 개발 지구가 있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제 곧 들어올 테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자체가 나쁜 길보다는 이제 단지가 들어오면 교통 상황이 또 안 좋아지고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는 전면에 이불 공장이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트레일러들이 나가는데 그 트럭의 그 이제 뭐라 그러죠? 라이트의 그 빛이 네. 자는 방으로 계속 들어와가지고 잠을 계속 깨셨대요. 이제 그걸 해결해달라.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계속 개발이 되는 동네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 집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계획되어 있어서 차량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다. 소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네. 그리고 뒷집이 있었는데 뒷집이 되게 친한 집, 그 이웃으로서 친한 집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뒷집을 너무 이렇게 일조권을 가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서로 관계가 애매해지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고려했어야 됐고 그 유일하게 그 집주인이 돌아앉을 수 있는 그 방향이 서쪽이었어요. 주인이 그 약간 가꾸는 조그만 텃밭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서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쵸. 서양 기능적으로도 안 좋고 체감적으로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으로 좀 이렇게 집을 좀 간편하게 이렇게 열려 있을 수 있게 좀 해달라. 그거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집을 어떻게 앉히냐가 되게 중요하죠. 집은 작고 땅은 크다 보니까 집을 어떻게 앉히냐에 따라서 땅을 어떻게 나눠 쓰냐도 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어떻게 나눠 쓰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작은 집이에요. 30평짜리 되게 작은 집인데 어차피 세 분이 사실 거고 그 약간 왼수 같은 아들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부모님이 진짜 가슴이 답답하셨겠네. 조만간 나가길 바라는 네. 그 친구가 나가면 이제 두 명밖에 안 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쵸. 청소하기 힘들고 마감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작지만은 조금은 다른 일반적인 집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그 어머님이 미술을 하셔가지고 그 좀 이런 거에 좀 관심도 되게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이어그램이고 하는 설명인데 그냥 뭐 저 정도 크기의 집이 필요했고 가운데 중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왜 주변이 워낙 뭐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프라이빗한 중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락이 좀 일부 있었으면 좋겠고 요구 사항을 수렴을 하고 저 그 지붕에서 약간 이 집만의 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좀 거기서 좀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저 다락에서 지붕 쉐입을 정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도 이 집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목구조 집이에요. 목구조 집이 아무래도 콘크리트보다는 그 방수 성능이 구조적으로 좀 딸리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 경사 지붕을 주로 하거든요. 비가 내리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그쵸. 박공 지붕은 이렇게 똑같은 종이 덮개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디귿자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 접다 보니까 지붕면이 너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는 면을 최소한으로 하고 약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쪼물쪼물 막 자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런 모양까지 왔던 거고 결국에는 세 개의 면이 약간 엇비슷하게 접혀가지고 디귿자 집으로 이렇게 딱 덮고 있는 그러네.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정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도 이제 어쨌든 외형적인 그 캐릭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부로도 약간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디귿자 집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기 우측으로
그 현관문이 있고 아래쪽 7번, 위쪽 7번이 있습니다. 7번이 이제 방인데요. 아래쪽 방은 그 아들 방이고 네.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바로 저 들어가라. 안쪽 네. 부모님이 계신 데에 영향이 없이 그냥 네, 쏙 네. 들어갈 수 있게.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아니라 요새 아파트들이 보통 이렇게 그쵸. 포배를 하다 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고 위쪽 7번은 이제 어머님이 이제 유화를 주로 그리시는데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유화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냄새를 다른 생활 공간에는 영향을 안 미치게 구석으로 밀어놨고 그 대신 도로 쪽으로 만든 이유가 이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만들어지면 도로가 더 넓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될 테니까 네. 그때가 되면 간단하게 이제 커피 같은 거를 팝업 스토어처럼 해가지고 팔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폴딩 도어를 달아서 이렇게 7번을 약간 그 약간 문칸방처럼 하나 만들어놨고요. 네. 그 현관을 들어와서 2번을 뚝 따라 이제 복도를 들어오면 옆에 중정이 보이고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과 저기 4번인 저기 식당 네. 그리고 6번 안방 있고요. 그리고 8번은 다목적실 냉장고도 넣고 다 넣어버렸구나. 네. 저기 마당에서 기르는 그런 농작물들을 네. 거기다 이제 냉동실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런 걸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고 네네. 그래서 5번이 되게 중요한데 이 집에서 게스트룸도 되고 밥을 해가지고 좌식으로 앉아서 네. 식사를 할 수도 있는 손님이 오시면 접대를 할 수도 있는 약간 대청마루 같은? 대청이고 뭐 사랑방 혹은 뭐 정자 누마루 같은 공간인 네네. 거죠. 그래서 저기 서쪽으로 다니는 폴딩도어를 상 열면은 자기 땅의 앞마당에 이렇게 혼이 보이는 구성으로 네.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12번 중정 아래쪽에 이렇게 좌우로 난 쭉 담장이 있잖아요. 네. 저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가벽인데 네. 저것도 이제 전면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자폐할 수도 있고 네. 저런 안에 공간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이라기보다 다락이죠. 다락에는 1번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왼수 같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고 네. 집에 있어요? 출가한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오면 한 번씩 뭐 재워줄 때는 있어야 되니까 다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1번 다락이 있고 11번은 이 아들이 또 흡연을 해요. 그래가지고 흡연 테라스가 또 하나 있고 흡연 테라스. 네. 지붕 모양이 이형적이다 보니까 따르면 그 공간마다 약간 지붕 모양이 다 다른 좀 다른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네. 거실 쪽을 자르면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락과 밑에 화장실 그리고 중정 그리고 앞에 차폐벽 이렇게 이게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잘라놨고요. 그래서 이게 지붕이 좀 약간 나름 신경을 써서 네네. 천장 마감을 웬만하면 안 했어요. 그 지붕 모양이 그냥 안에 내부 공간에 틀을 좀 정할 수 있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싹 그냥 덮어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드린 그런 누마루 그 다실도 되고 그냥 식당 공간도 될 수 있는 공간을 약간 단을 높여가지고 네. 자식 개념으로 이렇게 앉아서 뭐 술을 한잔 해도 좋고 좀 신경을 많이 썼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들이 저랑 동갑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랑 거의 비슷한 연배여서 네. 그러니까 좀 심적으로 많이 조금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저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저기 좀 많이 공사를 할 때 디테일 같은 것도 많이 정리해서 드리고 이런 계단의 모양인지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저 하부에 이렇게 그 붙박이 벤치가 있잖아요. 네. 저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중정을 보면서 이 밑에 앉아가지고 낮잠도 주무시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네, 그래서 밑에 이제 하부는 또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 다락도 이런 마감 같은 것들을 조금 정리되게 할 수 있도록 저런 자작나무가 이 겉에 보이는 윗면과 단면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단면을 이렇게 쭉 이어놓으면은 그런 하나의 면이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겉으로 드러내면 그만의 또 매력이 재료가 가진 매력이 있어서 잘 드러내게 하려고 했고요. 네. 그런 타일이라든지 뭐 주방 가구 그리고 이런 현관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cm 정도의 낮은 현관이 있는데 여기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걸터 앉아서 신을 수 있게 약간 단을 좀 들어 올렸고 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실을 좀 본체랑은 다르게 돌출시켜가지고 약간의 그 처마 공간도 있고요. 비가 오게 되더라도 좀 문을 열고 조금 밖을 즐길 수 있는 네,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누마로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뭐 담배를 펴도 되고요.
네, 네. 이런 되게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타일 같은 경우에도 저런 이제 목재 무늬 타일 요새 되게 잘 나오거든요. 진짜 네, 목재 네. 같이 잘 나오는데 저거를 마감을 어떻게 지을 건지 저런 치수 같은 것도 조금 정리를 고민을 해서, 많이 네. 하셨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계 때 이루어진 건 아니고 네. 공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네, 그런 것들을 네.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단면을 잘라서 이 전체적인 공간 난간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랑 뭐 재료를 뭘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하네요. 딱 아늑하네. 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 차벽 같은 경우에 공간 쌓기를 해가지고 네. 좀 약간은 너무 이렇게 막힌 벽이 아니라 약간 이제 시각적으로는 살짝 열려 있는. 네. 이거 다 짓고 나서 완공 촬영하려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네. 어머님이 안방에 잘 안 주무시고 네. 다실에서 주무신대요 밤에. 아 진짜요? 네, 그 다실에 주무시면은 이제 중정을 통해서 이제 동쪽에 해가 떠오르면은 네. 해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 다실까지 들어온대요. 그 빛이 너무 이쁘다고 막 그러면서 뭐 전혀 의도하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뭐 얻어걸린 것도 있고. 각방 쓰시게 되겠네요. 네. 뭐 되게 크진 않지만 그렇게 뭐 거실이랑 아들 방이랑 복도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기도 하고. 네네. 그 중정이지만 너무 폐쇄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살짝 열려 있기도 하고요. 그 아까 담배 테라스가 있고요. 아 그러네. 담배가 늘었을 것 같은데. 네. 천창도 만들었고 네. 사실 천창이 이렇게 조금 그 기능적으로는 좋지는 않은데 뭐 이런 감성이죠, 감성. 네, 분위기적으로는 네. 또 이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아까 그 자작나무를 어떻게 잘 썰어서 네. 단면을 살려서 이렇게 계단의 측면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되게 두꺼운 자작나무가 썰려 있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연출을 하기도 했고. 이거 아들 방이고요. 아들의 방에서 거실에서 누가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우리 옛날 한옥 같은 경우에 디귿자 한옥 보면은 네. 이렇게 창문을 열면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뭐 그런 원리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집이 크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여기 메인은 이 어머님이 주로 가사를 하시고 뭐 집안일 하시고 뭐 이렇게 주로 사시기 때문에 네. 이 거실과 주방은 최대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넓게 쓸 수 있게 하고. 뭔가 구조적으로 딱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주부들이 네. 쓰기에 네.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지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까 그 되게 이형적인 지붕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얹혀놓은 형상이라서 벽의 끝선이 약간 조금 제각각이긴 한데 네, 그런 재미가 있네요. 네, 그런 재미가 있는 집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이 다실에서 여기서 주무신데 왜 다실이 좋네. 네. 네. 저기 보이는 뷰가 어머님 말로는 이제 텃밭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한 평이 넘어가면 농사라고 보거든요. 농사 지으시는구나. 네, 거의 농사입니다. 농사로 네네.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이제 약간 뭐 프라이빗한 본인만의 약간 공간이 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기 네네. 안방이고요. 안방도 그러니까 단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저 하부에 이렇게 수납장을 이렇게 저 서랍식으로 해서 짜놨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저런 단 위에도 바닥 난방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런 구조를 할 수가 없어서 네네네. 이렇게 했고 저쪽 모서리 창이 보이는 창이 공장 쪽 창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작게 했고 이 집은 공장 쪽으로는 창을 최대한 적게 주고 네. 그냥 내부로 많이 열려 있거나 아니, 서쪽으로 많이 열려 있거나 여기 밤에 완공 촬영하러 갔는데 이제 벌써부터 살림이 벌써 들어와 있었어요? 네, 아니 좀 한창 사시다가 찍어가지고 네, 좀 네네. 약간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살기에 정말 딱 네. 좋은 그런 네. 건축주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해주신 집의 느낌이 딱 드네요. 네. 저 때만 해도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용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기여서 맞습니다. 네,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이게 뭐 변연세 네. 여기 벽돌집이잖아요. 네. 벽돌집이 되게 그 설계를 해도 네. 공사비 문제 때문에 결국엔 타일로 많이 바뀌기 십상인데 요즘 뭐 벽돌로 하려면 보강을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되게 뭐 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적어도 죽어도 포기를 못 하겠다. 왜 그러냐면 그게 또 동네 문제인데 네. 동네가 워낙 험하다 보니까 네. 그냥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벽을 막 치고 간대요. 그래서 누구야? 타일로 해놓으면은 분명히 뭔가 깨질 거라고.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무리를 해서라도 벽돌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잘 된 거죠. 그러네요. 네네. 잘 됐고 이 집은
뭐 저번 시간에 삼박한 집 얘기도 했지만 이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되게 애를 썼고 막 신경이 곤두서는데도 뭔가 계속 문제가 터진 집도 있고 이 집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또 이렇게 쑥 지나가서나 뒷걸음치다가 잡히게 걸린 경우도 있고 그런 집인데 네. 요즘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뭐 좋게 행복하게 끝난 네. 집인 것 같아서 오늘 네. 좀 준비를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마무리를 위해서 행복한 네. 집 갖고 오셨네요. 네. 건축사 사무소 5부의 두 젊은 건축사님 모시고 네, 오늘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